보유세를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 같죠? 네. 그래서 하반기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타이틀 있잖아요. 타이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 그렇죠. 또 수다 방송으로 또 이제 6월 말에 TV에서 어떠한 것들을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올 거고 8월부터 개정안이 나올 텐데 그게 2019년도 초부터 아마 거의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많이 냉각시키는 거에 또 한 몫을 하는 대출 규제만큼이나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조세인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신나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가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희망했던 미래는 자신이 과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맞습니다. 현재가 미래예요. 현재가 미래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은 좀 약간 반말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웃어라. 성실한 사람이 되라.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이 모든 것에 유머와 인내 그리고 겸손을 더하자 라고 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이제 웃음밖에 없는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신음여사입니다. 어때? 굉장히 개발선데 잘 해주시네요. 제가 알아봅니다. 제가 옆에서 과연 저거를 놓칠까 어떨까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홍 회장님 오늘은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이 현충일이 그렇군요. 저희가 하루를 너무 갑자기 살다 보니까 제가 챙기겠습니다. 묵념을 해야 될 걸. 오전 10시에서 저희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묵념 사이렌이 올렸어요. 자, 현충일이 지정된 게 1956년도에 망종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망종일의 유래가 곡식 있는 곡식, 이렇게 씨앗 있는 곡식에 씨를 뿌리는 곡식에 씨를 열매가 맺힌 곡식에 씨를 뿌리는 날을 망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날인데 그때 1956년도에 첫 제정이 되면서 그만큼 좋은 날이기 때문에 지정이 된 날짜가 바로 양력으로 6월 6일이었다라고 해요. 현충일의 이제 유래인데 호국 선열에 또 숭고한 그런 또 정신을 기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는 동안 바다부인님 들어오셨고 가은이형 나들님이 들어오셨어요. 손방채님도 들어오셨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바다부인님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6월 9일날 저희가 또 부TV 이 생방송에 또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부TV BJ로서의 이제 생방송하는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날 한 3시간 동안 우리 바다부인님도 좀 뵐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전세가 떨어졌다, 매매가 떨어졌다 하는데 사실 전세가 우리 상담 오시는 애청자님, 애독자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전세가 진짜 떨어진 줄 알고 있으세요. 자, 근데 보통 전세 기본 2016년도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2018년도에 2년이 만기가 됐는데 보통 전세들이 한 2년에 대부분 한 15% 정도가 인상을 시켰었거든요. 최하가 10%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인상을 못하고 7, 8% 정도 인상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안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방송 초반에 알려드리는 건데 자,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전세가 상승폭이 약간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조금 지역별로 보합, 약보합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주가
이제 시작을 이미 구역은 시작이 됐고 네. 요 구역은 조금 있으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벌써부터 계약들 많이 미리미리 나오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네. 집이 너무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네.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네. 이주가 아. 다 끝난데 네. 입주가 이제 시작되는 데는 당연히 조금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제가 방송 전에 우리 포항에 바른 청년님 계시거든요. 네. 바른 청년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네. 바른 청년님이 최근에 이제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방송을 조금 뭐 몇 회 못 들으셨대요. 네. 그래서 최근 소식을 제가 또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른 청년님께서 언론에서 듣고 계신 그 내용들이 네. 전셋값이 좀 떨어지고 매매값도 좀 많이 그렇죠. 조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하시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배동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네. 실제 상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방송을 저희는 정말 리얼 방송이잖아요. 네. 리얼 부동산 방송이기 리얼 때문에 현장 방송. 예, 현장 그렇기 때문에 방송. 그때 실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아무리 바쁘셔도 꼭 식사하시듯이 숨을 쉬듯이 그렇죠.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바른 청년님께서 뭐 방배동 빌라 하신 부분들 매입하신 게 어느 정도 금액이 올랐고 어떤 상황이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더니 약간 좀 현실과 온도차가 괴리가 많이 있구나. 있죠. 네, 이렇게 언론의 얘기를 보도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언론이나 미디어들은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평균을 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그 수도권 외 지역들은 당연히 네. 많이 공급이 나죠. 이제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구석구석 그 현장의 그 생생한 정보를 네. 전달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강남 같은 경우는 이주가 네. 계속 밀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공급은 없는 상황에서 네. 이주가 생기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오르니까 네. 매매도 할 수 없이 네.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그동안은 매매를 또 많이 조합을 사주세요. 하다가 네. 전세 끼고 또 사놓으시려는 없으니까. 움직임도 네.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집이 나와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방배동 같은 경우에 한 100채 정도면 이제 네.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올 분들이 네. 한 3, 4천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3, 4천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물건이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용하신 분들은 참 네. 그렇지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스케줄이 안 맞아서 또 여건이 좀 예, 네. 주인분들이 이제 또 네. 돈을 또 나중에 주시는 분도 움직일 계시고 수 있는 자금이 너무 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엉들어 문제가 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야 하고 이제 감을 아직 그렇죠. 못 감을 잡고 못 잡고 계시고. 있고. 더군다나 또 네. 그 5구역이나 13구역 이런 데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6구역도 엄청 싸게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네. 6년, 10년 동안 전세만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5천, 뭐 전용 25평인데 뭐 1억 5천, 뭐 이 정도 되시면 갈 이제 데가 없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완전히 미디어가 네.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규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왜 규제를 해? 이미 떨어졌으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를 하는 계속 안 거죠. 떨어지는데 네. 한쪽에서 막 떨어진다고 해서 일단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떨어진다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상승률은 게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네.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못 사신 분들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바람이 크니까 떨어진다에 문장이 있긴 있어요. 근데 떨어진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승률이 떨어진다인데 네.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일단은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 떨어진다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집값 떨어졌으니까 네. 지금은 잘 이제 살 때가 아니죠라고 이렇게 어, 물어보세요. 아니 정말 근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네.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떨어지면 그런 분들의 예, 심리는 뭐냐면요. 사셔야 되는데. 자, 집값이 떨어질까봐 못 사요. 그렇죠. 집값이 또 떨어질까봐. 올라요? 네. 올라서 못 사요. 그러니까 네. 못 사는 거죠. 영원히 못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네. 강건과 불구경을 하시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의 위로를 그렇게 삼는 분들이어서 예. 뭐 그렇게 이제 크게까지는 어떻게 뭐 네. 이렇게 그래서 바꿔드리기가 제가 쉽지는 않고 정말 보면은요, 다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잘 사세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 중에 근데 거의 평균을 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황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내리면 내려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이래도 저래도 부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확신을 못 갖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포항 바른청년 마냥 바르기 때문에 네. 항상 교과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그런 이제 말들이 그 문장들에가 꽂혀서 당연히 떨어졌으려니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떨어졌으면 이게 계속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올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왜 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뭐하러 계속 또 규제를 씁니까? 그래서 지금 모순이 네.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집값도 안 맞죠. 떨어지고 있고 네.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부동산 규제가 안 관련 되죠. 세금을 왜 건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은 다 떨어졌는데 세금 걷고 싶은 거잖아요. 국가는. 맞아요. 그럼 이게 뭐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실이 그거는. 없잖아. 그냥 네. 난 차라리 네. 그냥 조세를 좀 더 걷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네. 명분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구나. 명분을 네. 집값 뭐 부동산 시장이 좋아하는 이미 부동산 시장 조용하거든요. 네. 이미 조용한데 지금 와서 뭐 이 기준시가 뭐 율을 높이네, 보유세를 또 뭐 0.5%더 높이네 하는 거는 결론은 세금 그 걷자고. 조세 참여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대출이 다 규제가 돼서 대출이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많이 웬만하면 바뀌었죠. 다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은 다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웬만하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돈이 있지 않고서는 강남에 집을 살려면 거의 현찰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규제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던 임대사업자이란 사업자 등록 네. 함부로 인해서 대출이 나온 그것마저도 너무 많이 이제 몰려서 그래요. 6월에 네. 6월까지 하고 7월부터는 또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네, 그것까지 없어지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약간 더 그 한도를 좀 줄일 그런 그렇죠. 방법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윤윤재님 네. 말씀대로 경매 낙찰률 어마무시하잖아요. 물건이 없어요. 솔직히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네. 강남이든 뭐 굳이 강남이 아니고 강북이라도 핫한 동네들은요 그냥 네. 1회에 130% 쓰고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130에서 140%. 네. 그것도 그렇고 세금도 이제 높이고 하면 일단은 이제 거래 자체는 없으니까 보합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거래가 없으니까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안 그렇죠. 내놓으니까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차피 못 사시는 아까 한금 회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떨어질까봐 올라서 못 사고 이러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사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래가 없으니까 경기가 이제 하강하는 줄 알고, 네. 예,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사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떨어졌다고 확인하러 오시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연말 이제 한 뭐 8월 중에 이제 시행될 것이라고 보는 보유세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고 개정안이 8월 달에 나오고. 네. 저희가 2017년 8월 2일날 8일 대책 딱 발표했을 때 이 네. 보유세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한테 해당 사항 전혀 없는데도 그때부터도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도 계속 집값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보유세라고 하면 일단은 종부세를 말고 그렇죠. 재산세는 거의 뭐 기준시가나 그 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재산세는 뭐 변동이 없을 거고 보유세라고 하면 종부세를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시고 그냥 타이틀에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나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셔갖고 또 종부세 때문에 네. 나는 부동산 집을 매입 못 사시는 못한다.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걸 또 그러니까. 하나를 또 가미를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네. 종부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네, 말을 해도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인별과세기 때문에 개인 간 9억까지예요. 그것도 네.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 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기준가격이. 그리고 부부가 또 공동으로 했을 때는 각각 6억씩이에요. 네. 공시가격이 12억이라 그러면 거의 20억 가까이 준하는 그 정도 자산이 있으셔야지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보유세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게 네. 사실은 2월에 우리가 정부에서 조세 재정 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8월에 발의를 해서 이제 내년부터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금액이 아무리 규제를 해도 대출 네. 마지막 카드인 막 DTI, DSR 다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유세 인상이 가장 마지막 카드, 맞아요. 가장 밑바닥까지 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보유세 인상을 카드를 꺼내 놓으면 이 다주택자들은 부자들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닙니다. 네. 부자들은 사실은 그냥 별로 상처가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 다칩니다. 왜냐면 네.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보유세라는 건 재산세고 종부세인데 네. 종부세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다가 강남에 1주택 30년 네. 전부터 갖고 계셨던 이분들이 보통 평균 연령이 거의 70대시거든요. 네. 60, 70대신데 소득이 없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재산세랑 종부세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액면가는 커졌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분은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출받아서. 근데 그런 분들은 예, 사실은 예. 서민이에요. 서민이 그냥 1가구 1주택에 난 가만히 서민인데 있었을 왜냐면 뿐이야. 내가 해필이면 강남에 있었어. 예. 나는 그 죄밖에 없어. 나는 사고 팔고 한 적도 없고 아니 그냥 저쪽에 오로지 땅에 하나밖에 있었으면 없어요. 강북에 있었으면 네. 3억짜리 있었으면 안 올랐으니까. 나는 하필이면 강남에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네. 참 그냥 억울하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네. 이 공시지가가 사실은 이 단독 이제 단독하고 단독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가 각각 네. 5.5%, 6.2%나 급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했죠. 그게 조금인 것 같은데 굉장히 네, 큰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강남은 두 자릿수, 네. 그럼요. 거의 두 자릿수가 올랐습니다. 오히려 시세가 10억이 오를 정도면 두 자릿수면 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부세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공시 가격이 이제 어떠냐면 이 과세 표준 금액이 공시 네. 가격이 80% 선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공정시장 가격 그냥 거기에 맞추겠다는 공정시장 가격 시세. 공시지가의 네. 80%인데 시세까지는 하면 큰일 나고 그럼 우리 공정이까지. 네, 그거는 아무리 돈 많은 다주택자라도 네. 난리 납니다. 못 버텨. 공정시장 가격이 뭐냐면 공시지가의 80%가 과세 표준이에요. 네. 그거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도 일반 시세의 거의 한 80% 정도.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되거든요. 60% 정도. 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오른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어떠냐? 이제 그 고가주택 강남에 고가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차하면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네, 안 팔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네. 등록을 한다든지 이럴 건데 이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이렇게 많이 공시지가를 올리는 대신에 어떻게 네. 할 거냐? 반대 쿠폰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과세 표준을 6억 초과에 12억 2억 이하까지는 네. 원래 0.75%였어요. 네. 종부세가. 근데 그걸 1%로 올리겠다는 거죠. 네. 0.25인데 12억에서 50억까지는 1%에서 1.5%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억 이상 이제 공시지가 50억 이상 94억 막 이러면 네. 굉장하지 않습니까? 1%죠. 대한민국. 네, 2%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0.5% 정도 올리는 대신에 이 우리가 기준식 1주택자 네. 안에서 이제 종부세를 9억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웬만한 데는 웬만한 9억이 이제 넘어요. 네. 나 1주택자로 그냥 서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9억이 다 넘으니까 이 9억을 12억까지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좀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 종부세 기준을. 그렇죠. 네네. 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한해서. 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네. 그 정도면 왜냐면 웬만하면 강남은 다 공시가격까지. 예, 네. 다 정부세 다 해당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세특위가 4월 9일 날 그동안 뭐 100개인가 40개인가의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네. 단출했다라고 하니까 제일 뭐 유력한 게 이제 보유세고요. 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금 하면은 취득할 때 이제 취득세부터 해서 네. 보유할 때 보유세 그리고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세까지 그 관련 부가세율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정말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은 조세 참여자도 많아지고 물론 세금이야 뭐 또 그 세율까지 올리니까 네. 세금도 많이 거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1주택자들은 거의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예요. 많이 심할 거예요. 그런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뭐 우리 강남의 현대아파트도 우리가 뭐였죠?
초과이득 환수제 네. 이게 뭐 금액이 뭐 1억 5천을 낸다 2억을 낸다 그래서 막 그렇죠. 반발이 심했는데 또 다시 추진한다고 했듯이 가격이 뭐 10억씩 오르면 네. 1억 5천 정도 내줘야 된다 그럼 저희가 내줘야 또 그런 되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종부세도 가만히 보면은 그동안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지만 그다지 세금이 이렇게 세지를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약간은 조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기준이 그 전에 적게 냈기 때문에 갑자기 세금 폭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보유세가 그렇게 예,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기준이 어느 곳에 있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근데 좀 약간은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워낙 또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계시겠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네. 이제 버틸 수 있어요. 네. 근데 본의 아니게 갭 투자를 해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주 수요가 많은 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던데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목동이라든지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네. 이 학기 초 아니고서는 조금 정체가 되잖아요. 네. 전세가 이제 왜냐면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건들이 쌓여가지고 전세가 좀 덜 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네. 이거 보유세를 이제 폭탄을 이제 안기면은 네. 이 고액 자산가들이 그걸 폭탄 아니라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서민들한테 팍 떠넘깁니다. 그러면 재산세 공시가가 높아지면 재산세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딸랑 그냥 싼 거 어디 저기 구석에 있는데 그거 재산세 높여지면 사람들은 내가 10만 원씩 내다가 20만 원이 되면 서민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고액 자산가들은 어때요? 아니 저기 쓸데없이 저기 한두 개 사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럼 팔아. 팔면 됩니다.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아, 근데 조그만 거 10억짜리. 웬만해서는 거의 안 팔고 싶어 하는데, 네. 거의 다 또 월세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그냥 무난하게 또 버틸 이게 수가 뭐 있어요. 그 세금을 평균적으로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네. 되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부담을 갖는 수치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맞습니다. 제가님 말씀대로 자 서민이 집 하나 있는데 세금이 올라가는 인상되는 부분은 네.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근데 일반 많은 사람들은 조금 올라가면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미국은 이제 돈이 이제 구찌가 우리보다는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주 많이 갔잖아요. 저희는 막 그냥 그 정도 10억, 20억 이 정도지만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 시장에서 예금 금리 0.1%, 네. 0.2% 가지고 신흥국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한데 미국의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트럼프가 또 네. 막 멋대로지 않습니까? 보유세가 엄청 또. 네, 세게 그래가지고 하시는 지방세 거기 네. 지방세가 뉴욕주 같은 경우 거기는 네. 주마다 세금이 다 틀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가 저희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값덩어리가. 분 있으잖아요. 우리 애청자 네. 분께서 어떤 건 제사세가 뭐 어마무시하게 높고 양도세가 없어 대신에 아, 맞아요. 네. 네. 어떤 데는 양도세가 높은 대신 이제 네, 네. 높은 대신에 이제 재산세가 조금 낮고 네. 그러니까 그 주마다 다른데 지방세가 이제 가장 높은 주가 이제 뉴욕주래요. 아, 네. 네. 근데 지방세만 네. 12.7%로 가장 근데 높대.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텍사스에 거주하시는데 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유세가 그러니까 네. 지방세죠. 여기도 보유세가 워낙 세서 자기는 네. 집을 안 샀대요. 네. 그런데 집값이 그 서브프라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한 3배, 4배 뛰었는데 네. 보유세가 네. 그 집값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술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보유세 때문에 집을 안 샀다. 이거는 참 더군다나 아니, 근데, 공무원이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참 서울에도 그런 네. 분들이 있는데 텍사스에도 있네요. 예, 네. 있어요. 또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유세는 약한 거예요. 예. 네. 보통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 네. 미국이나 이런 여기 선진국은 텍사스도 한 2, 거의 3%는 됩니다. 6%대라서 자기가 너무 6%만. 힘들어서 6% 네. 힘들어합니다. 근데 네. 둘이 연봉이 그 근무원들이 네. 거의 엄청 어마무시하게 벌고 계신가 봐요. 근데 네. 그 한두 푼 모으는 것보다 부동산 사서 폭등한 게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사셔야 되는데 안 사셨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미국도. 또 공제액을 음. 또 연간 1만 달러로만 한다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거 보면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좀 있잖아요. 상한선은 뭐 네.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듯이 이제 아예 모든 거를 우리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자 같은 건 부담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그렇지만 그걸 만약에 신축 판매업이든 사업소득세를 할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네,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자는 내가 1억을 냈으면 1억을 다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딱 1,000만 원, 1,000만 원만 딱 하겠다 네. 하면 주죠. 이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지방을 떠납니다. 네, 다른 주로 옮겨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네, 주로 세금이 낮은 대로. 이제 그 주 미국 자체가 다 이렇게 세금이 높으면 네. 어떡합니까? 미국을 떠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차피 네. 자기 고향이 아닌데. 제가 봐서는 네. 어찌됐든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봐야 네. 부동산 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단지 보유하고 있을 때 부담이 커지는 부분 때문에 네. 이제 고민들도 하시고 방법을 찾고 이러시는데, 일단은 세금 때문에 집을 안 산다, 이거는 안 맞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네, 정말 이 보유세도 맞아요. 왜 선진국의 보유세에 비해서는 네. 그 율이 아직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 맞아요. 율은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선진국 마냥 시세껏 공시가나 가세 표준이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어때요? 그냥 일단은 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집을 안 사지. 네, 맞아요. 현재 뭐 네. 2017년 8월 2일부터 해갖고 규제가 너무 많은 규제가 계속 네. 연속적으로 네. 나오고 이제는 조세 얘기까지 나오고 뭐 뻑하면 대출 얘기, 뻑하면 조세, 뭐 세금 얘기 막 이러니까 네. 이 계속 듣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피곤해요. 아, 그리고 굳이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꾸 매스컴에서 건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걸 맨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불구하고 저희는 다 또 사드렸잖아요. 당연히 하신 분들은 다 사드려야죠. 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 손해보냐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방송을 안 들으셨던 분들. 이제 딱 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왜냐면 자, 이 얼만큼 사서 보통 이제 얼마만이든 기간은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많이 오르는데 그걸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네. 저희가 이제 그 돈 이제 조금 가지고 한 몇 달 전에 예를 들어서 3,500 가지고 뭐 이제 갭 투자를 해드렸는데 목돈 같은데 맞아요. 이미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네. 그냥 그 투자한 만큼 올라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세금 다 그 빼고 나이는 하더라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뭐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재산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3,500 갖고 3,500 벌었다 그러면 그거 뭐 얼마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3,500이 전세 정말 전세 사는 사람이면 엄청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한 뭐 2년 넘게 네. 모아야지 그게. 그렇죠. 2년이 아니, 아니 뭐야. 연봉이 얼마인데. 네, 연봉이 연봉은 1억이 아니에요. 네. 보통 한 뭐 2,000에서 3,000밖에 안 합니다. 못 벌어. 초봉이. 예, 그러니까 한 4, 아주 5년, 대기업 아니에요. 4, 5년 벌어, 꼬박꼬박 저축을 해도 네, 3, 4천 못 못 모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정부에서 막 각종 뭐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쭉 내놓는 그 규제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느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집도 없으신 데다가 뭐 겁만 잔뜩 먹으셔가지고 파리대책 때부터 집도 못 사시고 여태까지 계셨던 분들은 정말 그렇죠. 안타까워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애청자분들이나 애독자분들이 오실 때 네. 저희가 이제 잘 오를 수 있는 수익률이 확실한 곳만 네. 선점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리잖아요. 지역을 알려드리죠. 지역을 알려드리는데 네. 그 지역이라서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손바닥 안 같지만 절대 손바닥 안이 아닙니다. 네. 중요한 말씀. 그렇죠. 네. 그래서 해드려야 돼요. 이게 아무데나 가가지고 요 지역이 좋다 하면 그 지역 가서 그냥 사면 될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굉장히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네. 차이가 그건데 똑같은 금액인 것 같은데 정말 같은 그 지역인데 네. 어떤 건 엄청 비싼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건 엄청 쌉니다. 그 엄청 싼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건데 네. 무조건 다 사면 안 됩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네. 이쪽 지역이 모두 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이 비싸다고 해서 그 지역 강남이 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때에 따라서 갑자기 뜬금없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엄청 싼 맞아요. 이런 거 아무리 비싼 지역이어도 그런 것이 있으면